안녕하십니까. 메이드라인 종합건설 김영준 대표입니다. 오늘 촬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해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흔히들 철거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해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신축을 하고자 하면 건축물을 완파를 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 완파는 작업이 수월하고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수선이라든가 리모델링, 엘리베이터를 건축물에 넣고자 하거나 계단이나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고 새롭게 공간 구성을 하고자 하거나 증축을 하면서 일부 건축물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던가 아니면 건물의 외관에 많은 변경이 있어야 되는 이런 대수선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해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축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과정이 사실은 생긴 지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해체라는 과정을 별도의 인허가 과정으로 두지 않고 대수선이나 증축 등 큰 건축 공사의 일부로 봐서 별도의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뉴스에서 접한 그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죠. 광주에서 건축물이 일부 무너진다던가 이 가설 비계가 전도된다던가 이런 여러 사고들을 거치면서 아마 이 해체 과정을 정부 관련 부서들에서 좀 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해체 인허가 과정이 생김으로써 사실 건축주분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 건축주분들께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해체에 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체 인허가에 필요한 해체 공사를 하려면 관련 자격 조건을 갖춘 건축사라든가 구조기술사 쪽에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철거할 것이다, 어떻게 해체할 것이다, 이 부분의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는데도 짧게는 몇 주,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건축물이 있는 해당 관내에 해당 구청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이 해체 계획서를 가지고 이 해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해체 심의위원들은 물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된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이 해체 계획서가 과연 안전하게 해체를 하는데 안전하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나, 이 부분을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체 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해체 심의에서 한 번에 통과가 되지 못하고 이제 한번 반려가 되게 되면 다시 재적상해야 되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심의를 여는 그 횟수가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기간이 한 달, 2달, 3달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이게 다 비용으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 계획하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체 심의를 통과하면 이제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관내의 안전센터와 건축 담당 부서에서 이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 실질적으로 해체 계획서대로 현장에 잘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러 이제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사전 점검 때 와서 보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가설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가설 비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존 건축물하고 고정철물 등을 이용해서 잘 긴결이 돼 있나, 잘 설치가 돼 있나, 그리고 하부에 밑둥잡이들이 잘 설치가 돼 있나, 이런 가세들이 잘 설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또 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철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잭서포트 사진을 한번 띄워볼까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전에 이 폐기물들의 하중 부담을 받쳐주고
완전한 보강이 이루어지기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하중들을 견뎌주는 잭서포트들 설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작업자들의 그 안전을 위한 안전 난간 설치,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안전센터 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 통과가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착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착공을 위해서 준비를 할 때 해체 심의에서 반려가 된 적이 2번이 있었는데요. 2번 다 주요 구조부인 중앙계단을 설치, 공용계단을 철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현장 다. 그만큼 공용계단 철거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심의위원들께서 다들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한 번의 경우는 성북구 장희동에 소재한 현장이었는데요. 그 부분도 엘리베이터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1층에서부터 통로를 플랫하게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위해서 전체 계단을 철거해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해체 계획서상으로는 계단실의 외벽은 놔두고 이제 계단만 철거하겠다 했는데, 심의위원들 의견이 이 계단만 철거했을 때 이 외벽의 존치를 굉장히 불안하게 본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계단실까지 전체를 철거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이때도 다시 재심의를 받고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던 것은 이제 물론이고요. 그리고 방이동 현장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해체 범위보다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큰 철거가 있을 때는 내부에 이제 미니 굴삭기 가장 작은 걸 투입해서 해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이나 그런 것들, 외벽에 존치될 때 장비로 하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인력 철거로 변경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력 철거로 하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더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전체적인 공사의 공정이나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심의에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체 계획서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심의위원들의 어떤 이견이 있더라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과정을 간과하시고 본 건축에만 시간과 모든 것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해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해체 감리가 또 선임이 되어서 또 해체 감리 계약까지 맺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용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해체라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해체라는 공사의 과정도 면허를 취득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을 하셔야 모든 문제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